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아주 날씨가 선선합니다. 이쪽 청사포에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더운 줄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디아나손에서 100일 명상을 한 지가 오늘이 8일째가 됩니다. 다들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명상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명상을 좀 해본 분들은, 마음 챙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 마음챙김, 빨리어로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라는 것,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보통 알아차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 또는 내 몸을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 챙김, 사티라는 것은, 명상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명상의 장애 또는 명상의 장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죠. 나는 흔히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탐진치는 5가지 장애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혼침과 들뜸과 후회와 의심, 또는 탐진치로 보면 욕망과 또는 썩냄, 불만족과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명상의 장애이고,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 괴로움의 모든 원인들입니다. 사실 이 마음 챙김은 이런 명상의 장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명상의 장애, 탐진치나 5가지 장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 챙김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5가지 장애, 명상의 장애가 점점 약해지고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챙김은 강해집니다. 사실 이런 어떤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일종 요소라고 하는 7각지라고 하죠. 이 요소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실 마음 챙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시작이 마음 챙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마음 챙김이 존재합니다. 아주 거친 수준부터 아주 깊은 통찰이 날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강력한 단계까지 마음 챙김의 수준이 다들 다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깊은 통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가 점점 살아서 해야지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사실 이 명상의 5가지 장애,
탐진치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난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미워서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란 게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죠. 상대에게. 그 화란 것은 우리 마음에 사실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욕망이 막 드글드글 한다, 이게.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그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것은 그 돈이나 물질적 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중립적인 겁니다, 그냥. 단지 내 마음에서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욕심이나 썩냄이나 이런 장애들은, 그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상과 나 자신의 그 사이에 사실은 그런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됐든, 썩냄이 됐든, 또는 어리석음이 됐든, 그런 그 장애는 바로 이 대상을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장애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욕심을 일으키던 마음을, 이게 욕심이구나 알고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또는 어느 대상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노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만큼 우리 마음 챙김도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단순히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다, 그것만으로 사실은 명상이 발전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명상 주제라면 명상 주제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명상이 개발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 챙김이 개발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장애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사실은 마음 챙김이 개발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 챙김이라는 게 명상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쫓아가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우리 정신적 특성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그 마음에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신적 에너지가 강화가 됩니다. 정적 에너지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이 밝아지고 거기서 어떤 정신적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서 정치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과정,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은 큰 어떤 물을 담는 그런 물탱크가 있다면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계속 거기에 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새는 데가 없이 계속 물을 물탱크 속으로 흘려넣다 보면 계속 이제 물탱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점점 물탱크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물탱크에 거기 구멍이 하나 나 있다 이러면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채워 넣어도 보면 구멍의 크기만큼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죠. 구멍이 크다면 물이 차지도 않죠, 그죠? 내가 물을 거기 넣는 즉시 물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욕심으로 또는 공상으로 생각으로 이런저런 활동으로 분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신적 어떤 이 물탱크에 구멍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우리의 마음이 내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잖아요. 번뇌를 빨리어로 아사와라고 합니다. 아사와가 이 유루라고 해서 흘러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뇌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욕심으로 분노로 생각으로 공상으로 판단으로 어떤 걱정이나 불안으로 후회로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끊임없이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번뇌 속성입니다. 이게 그 달려가던 그런 일종의 물탱크의 구멍과 같은 이런 구멍을 사실을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고 불교 명상을 하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이제 그거를 메우느냐? 마음의 어떤 구멍을 이게 바로 이런저런 우리가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지 않고 생각이나 공상으로 쫓아가지 않고 불안으로 쫓아가지 않고 또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투사하지 않고 마음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정신적 구멍을 메우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정신적 구멍을 메우고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또는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고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춘다면 그러면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림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마음 챙김이라면 거기에 사실은 즐거움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즐거움이 동반됐다는 것은 내가 마음 챙김이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알아차리긴 하는데 그렇게 즐거움이 없다 하면 마음 챙김의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좀 미흡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 에너지가 그만큼 충분할 만큼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즐겁게 정적 에너지 어떤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즐거움이 생기면 우리의 어떤 삶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채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 끼잖아요. 선글라스 끼면 선글라스 색깔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벗고서 이렇게 다 맨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더 밝게 보이죠, 그죠?
근데 굉장히 어두운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어두침침하게 보입니다. 마음챙김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 시야를 가린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게 큰 즐거움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없는 거죠. 마음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게 이런저런 마음에 사실 병이 되는 겁니다. 어둡고 축축한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일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할 때 이 호흡 명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 명상을 할 때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의 수준이 충분할 만큼 개발되지 않아서 호흡이라는 미세한 대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또는 미세하게 다룰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요즘 뭐 셰프들이 보면 칼질을 하면 기가 막히게 가지고 이제 다 해서 탁탁탁탁탁탁 하면 그렇게 빨리 하는데 아주 뭐 무를 선다 이러면 무를 아주 얇게 일정한 굵기로 빠른 속도로 썰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진짜 기가 막히게 뭐 감자를 하나 깎는다 해도 확 해버리면 깎고 무슨 사과를 깎는다 하면 깎는 것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죠? 이렇게 대놓고 쏙 풀려버리면 그냥 사과를 하나 금방 깎아버리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죠? 이 물을 자르려고 해도 물을 자르다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사과를 자르는데 사과 껍질이 아니라 사과 속을 더 깎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 특히 애들은 사과를 잘 못 깎는다고 해야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깎는 거 이걸 못 깎는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거든요. 과수원집 아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먹는 게 사과인데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 하나의 이제 놀이가 뭐냐면 사과를 깎을 때 굉장히 얇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길게 깎는 이런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그리고 아주 길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는 이제 잘 깎죠. 이제 마음 먹고 깎으면 셰프가 됐든 제가 사과 깎는 게 됐든 그게 어떤 칼질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능숙하게 칼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만큼 능숙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칼질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깨어있지 않게 됩니다. 충분히 밝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은 상당히 우리 어떤 명상 주제 중에서도 미세한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호흡을 꽉 잡는다거나 안 그러면 놔버리다 하면 호흡에서 멀어져서 그냥 뭐 졸린다거나 잡념에 빠진다거나 또는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챙김을 어느 정도 강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호흡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아주 호흡 명상이 쉽게 됩니다, 이게. 호흡이 잘 안 알려차려지 할 때는 마음 챙김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충분히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먼저 마음 챙김을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거친 방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고, 맞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아는, 뭐 그런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그건 좀 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호흡만큼은 미세한 대상은 아닙니다. 섬세한 대상은 아닙니다. 걷기 명상을 쭉 한 30분 정도 하다가, 내가 마음 챙김을 개발해 좌선을 딱 해보면 훨씬 쉽게 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의 습관이 보면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이런 습관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많은 시간을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으로, 후회로, 때로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나 생각으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보면 과거나 미래를 버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버리면 현재는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마음을 두게 되다 보면, 그런 훈련이 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이 순간이 머물면서 깨어납니다. 이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충분하게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 호흡 명상으로 하게 되면 호흡이 훨씬 쉽습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련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수행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음 챙김을 먼저 확립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마음 챙김이 있어야지 명상 주제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우리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그리고 쉽게 이 마음의 장애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상과 내 마음 사이에 있던 어떤 장애, 마음의 태도도 있잖아요. 욕심이나 또는 내가 움켜쥐려는 집착이나 또는 불만족이나 싫어함들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알고서 버릴 수가, 이게 딱 보이니까 이걸 알고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면 바로 또 이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해지면서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이게. 또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장애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만족이 있는지, 내가 나에 대해 집착을 하는지, 내가 뭔가 자꾸 갈구하는지, 또는 자만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쉽게 보입니다. 마음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것들을 더 빨리, 더 명확하게 캐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어떤 마음챙이 강해지면 장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주 상응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챙김이 강해졌기 때문에 장애를 쉽게 볼 수 있고, 이걸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장애를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강해지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은 경우가 있죠. 나는 법문을 들어서, 뭐 이런 번뇌가 있는 줄 알겠는데, 이건 난 못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 명상의 장애가. 그리고 이게 나와 너무 동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놓아버려도 놓아붙이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과
이 뇌가 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명확하게 이게 보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보이면 이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서 정신적 체력이 강해져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챙김이 강해졌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장애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생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위파사나가 이게 집착할 바가 없는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의 것이 아닌 무아이고 이게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다.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구나 하는 일종의 그런 깨달음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고 일종의 이런 작업이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게 일어나려면 마음 챙김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게 보여야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보여야지 그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을. 이게 사실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임을 보여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기가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지혜와 통찰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이 어떤 우리 어떤 정신과 물질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이런저런 나의 고통을 일으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내가 집착하는 데서 내가 이게 정말 무의미한 것임을 험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염호라고 합니다. 니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삼매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사실 이런 마음 챙김을 우리가 명상할 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 챙김이 어떤 이 기억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명상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매번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얘기를 학생들한테 알립니다. 요 시간에는 떠들지 말고 요렇게 행동하면서 요렇게 해.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규칙을 알려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게 이제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 하면 뭐 명상을 하다가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잡념이지, 잡념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들쑤시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하면 또 들쑤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명상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내 마음에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만 편안하게 알아차려라. 그리고 이런 잡념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버리고서 바로 호흡으로 돌아와. 이렇게
자기 마음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이것을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내가 이것 생각을 버리고서 내가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본인이 자주 겪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나는 명상을 할 때마다 집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걸로 나는 너무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그럴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명상을 하다가 집에 관한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이것은 버리고 다시 명상 주제로 돌아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제대로 기억했으면 집에 관해서 생각하려는 순간 딱 알아차리고 바로 명상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 때로는 내가 명상을 하다가 명상이 좀 잘 될 때쯤 되면 그때 약간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뭔가 고요해지고 명상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는갑다 하면서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게 수행하는 장애가 되잖아요. 그때는 명상하기 전에 그래 가르치는 거죠. 그래. 명상을 하다가 명상이 좀 몰입이 돼서 깊어질 때쯤 만약에 내가 흥분을 한다면 흥분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명상 주제에만 몰입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명상이 좀 깊어지면서 질 때쯤 돼서 마음이 흥분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걸 알고서 마음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마음챙김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챙김이 강력하게 개발되면 우리 마음이 기억을 잘합니다. 이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 탁 하면 들어서 그대로 기억해서 딱 한 사람 있고 얘기를 해도 또 까먹고 얘기를 해도 또 까먹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있죠. 건망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개발되면은 아주 기억을 잘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잘 기억해서 실천하는 것 사람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이러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들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다 보면 또 마음 챙김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강해지면 더 말을 잘 듣죠, 이제. 그럼 또 이제 더 장애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장애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을 개발하다 보면 점점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점점 커지듯이 우리 마음 챙김과 삼매와 지혜는 이렇게 개발되는 것인데,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힘든 거죠. 사실 명상을 하는 게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알아차리려고 해도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잡생각도 많이 나고 막 이제 마음을 좀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죠. 마음을 막 가르쳐서 지시를 해도 말도 잘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싶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우리 마음을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뭐 걷기 명상한다거나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도 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그리고 꾸준하게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꾸준하게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이게 거기서 뭔가 내가 즐거움을 얻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명상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칠각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칠각지에서 첫 번째가 염각지입니다.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 어떤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 그 다음은 택법각지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이게. 법을 선법과 불선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될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개발해야 될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장애가 있을 때 버리려면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정리는, 이게 정리이죠.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탐지치가 사라지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희귀학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릴렉스하게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삼매가 개발됩니다, 이게. 삼매가 개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삼매를 바탕으로 치혜와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은 그 중에서도 이 시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특히나 명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뭔가 좀 잘 안 된다, 또는 명상줄을 잡으려고 잘 알아채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 챙김이 부족하구나, 사티가 좀 약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적 에너지가 새는 데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치적 에너지가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에너지가 새는 구멍이 뭐지? 내가 너무 공상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생각이 많구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이걸 성취할 욕심이 너무 강하구나. 내가 여기 명상하는데 시간을 안 보냈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내가 너무, 정신없이 그래 놀러 다녔구나. 이런 거 보이다 보면, 이게 구멍이구나. 그 구멍을 이제 메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 구멍을 메우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그때부터 좀 쉬워지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다 보면 명상을 하는 것도 조금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시간도 금방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장애가 있어도 마음의 장애를 쉽게 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또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거기서 또 즐거움이 더 강력한 즐거움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즐거운 그런 이 사이클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들면 굉장히 명상이 즐거운 일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그게 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인내심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래, 내가 꾸준하게 내가 이 정치적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또 마음 챙김이 개발되도록 그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하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노력을 하다 보면 세상은 모두 인과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신 방식대로 하다 보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발전을 하다 보면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거기서 명상의 즐거움도 느끼고, 삼매도 개발되고, 그리고 장애도 버릴 수가 있고, 통찰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100일 명상 첫째 주인데요. 첫째 주, 두 번째 주 접어드는데, 한 주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